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영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굉장히 흔한데 제가 성이 독특해서 목소영 좀 딱 기억에 좀 남는 이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제가 잡았던 그 키워드가 바로 목소리입니다. 네, 목소리. 근데 참 또 우리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런 좋은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저희 정치에 또 중요한 어떤 저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문장으로 갖고 있는데요. 정치란 잊혀졌던 대중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알리는 것, 제가 이제 7년차 이제 구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항상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이제 활동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저는 성북구 의원이고 재선 구의원입니다. 직업 정치인이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청년이고 뭐 미혼이고 뭐 등등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 정치인이고요. 월급 받아서 그 월급으로 살고 있고요. 뭐 여기 보면 뭐 인권이나 녹색, 여성, 뭐 의회,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관심을 가졌던 분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여러 이력들 중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책도 하나 냈다는 거. 사실은 이제 책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연수로 만난 독일에서 그린 미래라는 책을 하나 냈는데요. 아마도 이제 같이 공부하고 좀 예정한 좀 잘해보자 하는 그 여러 지역의 여성 의원님들 모임들이 있는데 뭐 전국 여성지방원 네트워크라던가 기초의 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 기발한 모임이라고 주어서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가능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의원들의 연수하면 뭐 외유성 해서 항상 뭐 언론에 도배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녀오고 그걸 또 책으로도 내고 출판기념회도 하고 하는 과정들 조금은 좀 다른 구의원 활동을 하고자 좀 노력하는 것들이 이런 책 같은 거에서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정치의격을 이제 공부를 했고 졸업하고 여성 정치세력 뭉치연대라고 뭐 할당제나 이런 거 있죠. 여성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활동해서 8년 정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굉장히 이제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정당들이 항상 선거 때가 되면은 우리 정당에 없는 인재들을 사실 이제 찾아 나가는데요.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처음 출마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성, 청년 그리고 시민단체 중견활동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그 후보들을 좀 영입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도 저는 세 가지 조건에 좀 다 충족이 되면서 그렇게 좀 정치에 들어오게 됐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좀 털을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지역에서 정치하기 그리고 마을에서 어떻게 마을을 변화시킬 것인가 뭐 이런 주제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또 간단하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정말 촛불을 들고 분노를 하고 있는가? 아마도 이게 동네 정치건 아니면 국가적인 사안이건 간에 사실은 거기에서 원하는 것들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제 정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왜 분노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냥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자리들을 좀 통해서 왜 분노하는지를 좀 점검해보고 그런 것들 속에서 정치의 이유들을 좀 발견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왜 분노하는가를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정치에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결국은 거기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뭐 아마도 모두가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나의 표가 시성한 표가 농락당했던 거에 대한 분노도 있으실 것 같고 또 그 사이사이에 드러나는 불공정, 불평등 그리고 어떤 뭐 대기업들 간의 어떤 거래, 뭐 여러 가지 뇌물, 뭐 우리가 부정, 부패, 부조리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현 상황에 총망라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하지 말아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크게는 뭐 불평등, 불공정 아주 국가적인 사안에서도 보여지지만 그것이 결국은 성북구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도 똑같이 작은 여러 가지 사례들 속에서 불공정, 불평등, 어떤 정치에 대한 도덕성, 여러 가지 나의 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대로 담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작게는 우리 지역에서 뭐 청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바로 잡혀지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결국은 정치가 있고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어쨌든 아직 현실에서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를 뽑고 대표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의견을 대변하기를 이제 바라는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또 그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에서는 정당에 기반한 정당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성북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같이 우리가 지역에서 정치하기를 논의하지만 그것은 곧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라는 것을 좀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이유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의 발견이라는 책을 한 3년 전쯤 읽고 정말 뭐 온갖 곳에 줄을 쳐가면서 사실은 좀 읽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정말 또 시민운동을 했었던 그런 게 있었고 정치학을 전공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구의원이 되면 뭔가를 정말 바꿔보리라 하는 그런 어떤 의지와 그리고 굉장히 선한 생각들로 사실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구의원조차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오짜미 씨 얼마나 사실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여러 가지 초선 초기 1년, 2년 차에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가 정말 나랑 맞는 것일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던 차에 사실 정치의 발견이라는 책을 좀 접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접하게 됐는데요. 정치가란 모든 폭력성에 잠재되어 있는 악마적 힘들과 기꺼이 관계를 맺기로 한 사람이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무섭고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냥 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악마적 힘들과 기꺼이 관계를 맺기로 하는 사람이다. 인간은 천사가 아닐 뿐더러 사실은 지금 천사가 사실은 또 이런 정치를 할 수도 맡길 수도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정치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좀 찾아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치하면 뭐 더러운 것, 뭐 거짓말하는 사람의 뭐 대표적인 뭐 사람들 뭐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는 인간이 천사가 되지 않는 한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그렇다면 이 정치를 악의 요소와 맞닿아 있는 그 정치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같이 찾아 나가는 것 거기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마주하면서 사실 스스로를 많이 반성하기도 했었고 여전히 사실은 너는 나빠 나는 옳은데 너는 나빠 했었던 그런 이제 저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반성을 했었던 또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정치 발견이라는 책이 이제 막스 베버의 그 글들을 사실은 많이 인용을 해서 좀 담고 있는데요. 정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굉장히 뭐 두렵고 되게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시민운동 하면서는 사실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으면 가서 정말 투쟁하고 시위하고 집회하고 피켓팅하고 뭐 이제 그런 방법들을 했다면 정치라는 건 어쨌든 어떤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사실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이제 두렵고 무섭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막스 베버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죠. 정말 이거 제대로 투쟁해서 폭력을 써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정말 악이 만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정치가들은 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시국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성북구로 돌아와서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일들부터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의 책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어 나가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정치를 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소중하지만 또 굉장히 또 반면에 두렵고 아주 무거운 책임감들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갖고 성북구 정치를 조금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제 큰 정치나 국가 정치와 사실 규모만 작을 뿐 성북구 안에서도 의회 정치, 정당 정치, 지역 정치, 그리고 이렇게 주민 참여의 가교 역할들을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성북구 예산이 한 5천억 원, 5,500억 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이 복지비로 나가고 있고, 또 그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인건비나 운영비, 경상비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남은 몇백억 원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로, 어떻게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고 또 성북구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청년 관련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번에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예산심의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우리 청년 같은 경우 일자리 경제과 소속이죠. 일자리 경제과에 한 1억 정도, 2017년에 한 1억 정도 이제 예산이 좀 잡혀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과거에 청년 관련한 예산들이 전혀 성북구에서 논의가 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로 올라가서 1억이라는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성북시나나 여러 성북구 청년들의 이제 활동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의제로 올라오고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구의원이 이제 우리 지역의 구의원을 아나요? 구의원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사실은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거는 초선 끝날 때쯤 재선을 준비하면서 의정보고를 하면서 했었던 내용이랑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난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일단 아는 만큼 보인다고 구의원들도 열심히 이제 공부하죠.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내용들을 파악하고, 또 실제로 구의회가 사실은 바로 서지 않으면 구청도 제대로 감시할 수 없고, 내가 깨끗하고 당당하지 않으면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의회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특히 6대에 있었던 의회개혁 특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활동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연수와 관련한 성북구가 이제 규정도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규정도 만들어내고, 또 의원들이 같이 공부하는 연구단체 조례도 만들어내고 하는 9가지 개혁 과제들을 의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관행들, 사실 그동안에 그냥 매년 반복적으로 의례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진행을 하고, 또 본인들이 관심 있는, 저희 성북구는 22명의 의원들이 있는데요. 22명의 의원들이 4개의 상임위 분야로 나눠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상임위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분야들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리고 또 개별적인 관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 활동들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성 관련한 부분들, 주민 참여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인권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조례로 학교급식, 민간 위탁, 아까 말씀드린 공무 부계여행, 연구단체, 성평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또 여론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캠페인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구정 질문도 하면서 답변도 이끌어내고, 이런 정책적인 제안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역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들의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역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릉 2, 3, 4동이 제 지역인데요. 예를 들면 정릉 2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런 주민 참여와 관련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뭐 우리의 길이, 우리 동네에 다니는 길이 뭐 패였다거나 아니면 가로등이 제대로 안 나온다던가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던가 쓰레기가 제대로 안 치워진다던가 아니면 학교 운동장이 이제는 뭐 인조잔디로 바뀌어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공원들 그리고 이런 공간들 뭐 청년과 관련한 공간들 뭐 버스 뭐 아주 다양한 노인정 뭐 유치원 어린이집 뭐 너무나도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구의원 뭐 구청에도 당연히 이제 가겠지만 구의원들에게도 의견들이 청취되면서 그런 것들이 민원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뭐 다양하게 해결이 되는 이런 활동들을 구의원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의원들이 사실은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역에서 구의원들이 사실 있는지도 잘 모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바쁘다라면서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진행되는 행사만 해도 너무나도 많고 각 동에서 진행되는 행사들 너무 많고 또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는 주민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너무나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행사를 쫓아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다 주민들의 이제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결국은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의견들을 청취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다시 그 의회로 올라가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노숙인, 청소노동자, 뭐 장애인, 아동 청소년 이런 다양한 정책 제안들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도 사실은 항상 구에서도 이제 아까 다시 맨 처음에 얘기로 이제 넘어가서 항상 정치는 결국은 싸우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왜 정치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서 왜 이렇게 맨날 싸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싸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하잖아요. 뭐 국회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 워낙에 조명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지만 사실 똑같이 성북구에서도 싸우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일례로 뭐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북구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지만 뭐 인권과 관련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정말 구의회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밤을 새가면서 사실은 대립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지금은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진행하고 있는 마을 사업이나 마을 계획들 이런 것들이 이게 뭐 구청장의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밤새도록 싸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고 하는 과정들을 사실은 이제 의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죠. 정치라는 게 이제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이제 과정들인데요. 앞에서는 뭐 물론 이제 악의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긴 했지만 제가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 워낙에 재개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관련한 뭐 조합장이나 건설사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의 이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악의 요소라고 얘기하는 이 정치 어쩔 수 없이 인간 세계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똑같이 아주 작은 규모로 성북에서도 직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까 처음 다시 얘기했던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칙들, 우선 가치들,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이제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또 견인해내는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선하기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바람직한 정치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누구에게 기대를 걸어서 즐거운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뭐 청년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국가적인 뭐 우리가 정치하면은 대통령, 국회의원, 뭐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뭐 아주 쉽게는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뭐 뿌리가 되는 그리고 또 반면으로는 가장 말단이 이제 구의원
내게는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사실은 없죠. 여기 다 혹시 정릉에 사시나요? 성북구에 사시나요? 성북구에 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행히 이렇게 만나서 성북구에 저 박수영이라는 구의원이 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지만 혹시 자기 지역의 구의원에 대해서 아시나요?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있고 아니면 어디 뭐 애만 나가지고 놀러 다녀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제가 오늘 정말 열심히 막 여기 와서 강의하고 저희 가서 예산 심의하고 뭐 민원 만나서 해결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아무도 모르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내가 이러려고 정말 이러는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그 재개발 관련한 업자 만나서 우리 동네가 갑자기 뭐 원주민들이 어디로 다 이사 가건 말건 그냥 이렇게 깨끗해지고 뭐 이러면 좋지 뭐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받아서 사실 해도 뭐 아무도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를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좀 견인해주고 나를 이렇게 좀 그렇게 악의 요소에 빠지지 말라고 당겨주는 이제 역할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자리일 수도 있죠.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뭔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자리 아니면 또 끊임없이 지난 몇 년간 뭐 청년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해왔던 어떤 청년들의 관심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정릉은 뭐 예로 들자면 뭐 정릉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없이 살고 힘들게 살고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더라도 아무튼 지금 내가 여기서 떠나면 내가 성북구에서 떠나면 도대체 성북구의 복지 정책이 성북구의 주거 정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뭐 그런 비대위 뭐 주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뭐 공유, 뭐 공동체, 뭐 이런 것, 상생, 동행, 뭐 이런 것들의 가치를 함께 성북구에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주민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주민들과 사람들의 어떤 눈동자 없이는 이 정치인들이 악의 요소에 빠지지 않도록 하지 않는 뭐 그런 방법이 사실은 없다는 생각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주민들의 이제 국민들의 촛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치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또 정치권이 사실은 어떤 막 정말 순수한 의도만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조차도 결국은 또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주민들의 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견인해주는 그 표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런 거를 사실은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국가적인 사안에서는 지금 촛불이 뭐 그런 어떤 견인하는 정치권 전체를 견인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정치인들은 그 흐름에 그 민심에서 탄생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고 성북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어떤 관심, 뭐 구의원 각각에 대한 어떤 관심들 그리고 모니터링들 이런 것 피드백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또 조금은 더 주민 참여와 인권과 뭐 여성과 뭐 사회적 약자와 뭐 도서관과 마을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들이 성북구에서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마을을 바꾸는 것, 지역에서 정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답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참여하고 관심 갖고 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뭐 더 힘들죠.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뭐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면 어쨌든 지역에서 있는 시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적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실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아나가는 거 그런 것들의 어떤 계기가 뭐 성북신라가 되면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고 또 성북신라 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임이나 단체들 구독 개개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또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느 순간 사실은 저도 지금 제가 만 30에 정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 나이를 먹어서 이제 38이 되어가고 있는데, 만 30에 한 월급 한 300 정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뭐 공무원들을 만나면 다들 너무나도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활에 그냥 취해서 이렇게 활동하거나 그럴 수 있고, 또 사실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치게 되는 이제 그런 활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건 역시도 여기에서 막스 웨버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도 사실은 기존의 체계들이 단단해서, 사실은 저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냥 그것이 노크하는 정도로밖에 저도 제가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선 때는 굉장히 좌절들을 이제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재선이 되고 났더니 그동안 한 4년 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조금 바뀌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는 조금 느껴서, 이제는 이거 재밌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물론 여전히 힘들지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너무나도 단단한 널판지를 사실은 뭐 가정에도 있지만 서서히, 그러니까 뚫는 작업이 사실은 정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쳤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사실 지금 이 정도의 성취조차도 그러니까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더 소중하고 사실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가 계속 선한 결과들을, 악의 요소와 관계를 맺지만 그 안에서 아주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 견인하는 국민들의 사실은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의 이제 얘기이고요. 뭐 이제 구의원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사실은 그냥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구청장이나 사실은 다 그 범위에 한정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구의원이 사실은 뭐 정당 공천 폐지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왜냐면 구의원은 정치인이 아니야. 구의원은 지역의 뭐 봉사자야, 뭐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의원도 정말로 정치인이고, 각각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구체적인 한 명의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가치들을 사실은 판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좀 든든한 울타리들이 되고, 그리고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늘 좀 자괴감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30대 구의원이 한 3명 정도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내가 청년 정치인으로 청년 관련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청년 정치인이 가져야 하는 거는 어떤 기존 정치, 기성의 정치와는 다른 어떤 뭐 좀 깨끗함과 개혁적임과 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책보다는 가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성북구의 청년 정치인들이 그런 가치들을 좀 계속 보수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견인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또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빨리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